자, 수열이라는 걸 할 건데, 수열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너희가 보통은 수열을 수가 나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가 나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가 어떻게 나열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어떻게라는 게 뭐냐면은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성을 볼 줄 알아야 수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규칙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 뭐니? 규칙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 뭐였죠? 보통 우리가 단원 제목을 보면 규칙성과 함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칙성하고 관련된 거는 함수잖아, 함수. 왜냐하면 함수를 봐봐. 규칙성이 있으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 수열 역시 너희가 함수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함수로.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fx가 2x래. 2x.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을게요. 자, 1 넣으면은 2가 될 거고, 2 넣으면 뭐가 되니? 4가 되고, 3 넣으면은 6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숫자가, 그러니까 함수 값을 얘기해야 돼. 자, 함수가, 요 숫자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요런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수열에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쭉 계속 갔을 때, 요 숫자의 어떤 대표하는 항, 그게 있을까요? 이 대표하는 게. 그럼 어쨌든 요걸 대표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2x죠. 요게 대표죠, 대표. 그럼 저기에다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갑자기 1.5 넣어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규칙성이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으려면은 내가 일단 대입하는 값 자체가, 대입하는 게 정의역이잖아. 그 대입하는 값 자체가 약간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대입하는 값 자체가. 그러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이 있게 그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불규칙하게 1, 1.1 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함수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항으로 내가 쓰면은 2, 4, 6, 8 이렇게 적으면 첫 번째 나온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를 내가 첫 번째 항으로 부르는 거야. 첫 번째 항으로 부르는 항.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럴 때 여기를 이제 A1이라고 쓰자는 거지. 이거 그냥 알파벳 A 숫자야. A1, 이거를 A2, 이걸 A3, 이걸 A4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 A라고 쓰는 요거는 이제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항을 순서대로 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고, 네 번째 항이 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쭉쭉쭉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여기 나오는 숫자, 즉 n번째 항이 뭐냐, 요걸 찾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고, 얘는 네 번째 항이고, 이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항 넘버로 적으면 이제 n이 되는 거고, 그지? 이 n번째 항을 이 전체 수의 규칙의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항. 이 전체 규칙의 일반항. 일반이란 단어가 되게 큰 단어예요. 응? 큰 단어야. 잘 생각해보자고. 봐봐. 코끼리, 염소, 새우, 닭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니? 동물.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일반이라는 단어가 되게 큰 단어예요. 큰 단어. 그러니까 요 하나가 이 전체, 이 수의 전체 규칙을 다 대표한다. 이런 얘기죠. 대표항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얼마 되겠니, 그러면? 1 넣으면 얘고, 2 넣으면 얘고, 3 넣으면 얘고, 4 넣으면 얘니까, 이게 뭐가 되겠니? 2n이 되겠지, 2n. 요 2n이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때 요 n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요 n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왜냐? 이게 n번째 항이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n번째 항이니까 1번째 항이면 1 넣으면 되고 5번째 항 구하려면 5를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숫자는 아는 숫자다 이런 얘기야. 얘는 뭐라고? 아는 숫자다 이런 얘기야. 자연수라는 얘기야. 자연수 여기서는. 이해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수열의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이제 뭘 구하는 거라고? 수열의 목표가 일반 항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용어고, 이제 책에서는 다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일반 항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일반항이 뭐지? 일반항이 뭐예요? 그렇죠. 대표가 맞는데 그 일반항이라는 게 뭐라고? n번째 항이라고. n번째. 이 n번째 항을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그럼 얘를 안다는 것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이해되시겠니? 자, 첫 번째 AN이라고 하는 게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N이 중요한 건데 얘가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내가 안다는 것은 모든 항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모든 항을 다 안다. 그럼 얘를 안다 그러면은 A의 2n도 아니 모르니 A, 2n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항을 다 안다는 얘기니까 2n번째 항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2n번째 항을 내가 안다고 해서 n번째 항을 아니 모르니 2n번째 항을 내가 안다고 해서 n번째 항을 아니? 모른다 이런 얘기지. 모른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은 이 2n번째 항이라는 것은 무슨 항의 정보만 내가 아는 거지? 자, n-1, 2, 3, 4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짝수항의 정보만 아는 거예요. 얘를 안다고 해서 홀수항 정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A2n이 4n의 제곱이야. A2n이 4n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렇게 줬을 때 너희가 AN을 구할 수 있냐는 거지. AN을 구할 수 있어? 없어? AN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쌤, 나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2n일 때 4n 제곱이면은 얘가 2n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AN은 n 제곱이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얘는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항넘버, 자연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1, 2, 3, 4를 넣으면은 내가 나오는 정보는 전부 다 짝수항만 아는 거라고.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 n 대신 뭐 넣을래? 2분의 5를 넣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5번째 항 또는 7번째 항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나? 그러니까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A, 2n을 알면 뭘 알 수 있을까? 4n. 그렇죠. A, 4n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A, 3n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나? 여기서는 알 수 있나? 모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짝수항만 아는 거거든, 짝수. 자연수니까. 짝수항만 아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지금 짝수항도 있고 홀수항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 9항은 여기 있어요. 9항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9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갑자기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되고, 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돼야 하는데, 이건 돼야 하는데, 이거. 이건 돼야 하는데. 이건 되죠? AN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AN을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적인 이런 거 나오면 모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너희가 AN을 구하는데, 즉, AN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뭘 구하는데 핵심을 가지고 있으라? 뭘 구하는데?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아는데 초점을 가져라. 얘는 짝수항만 아는 거야, 짝수항만. 됐지? 그럼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뭐냐면, A, 2n을 네가 안다고 해봐. 뭘 안다? 짝수항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짝수항이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아는 거지. 그 다음에 2n-1이라 그러면 이 2n-1이 홀수라는 거 아니? 이거 홀수? 그러면 짝수항도 정보를 알고 홀수항도 정보를 알아. 이거 두 개를 다 안다고 하면은 AN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요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만 안다고 해서 얘 아는 거 아니고 얘만 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고 이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다 알아야만 n번째 항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수열이에요, 수열. 그러니까 항 넘버를 보면 내가 1 넣었을 때 모든 항이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2 넣었을 때 1 다 나와야 된다. 여기가 2n 더하기 1이면 안 되겠지, 당연히. 왜? 1항 정보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1항 정보를 내가 모르는데 이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수열이야. 어떤 규칙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는 거야.
규칙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같은 등자의 차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거든.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A1이라는 A2라는 이런 수열을 내가 쭉 써볼게요. 이게 쓰면은 퉁퉁퉁퉁 가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고? AN 요걸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두 개의 차가 계속 뭐 하다는 얘기야,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야, 차가. 그럼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봐. A2라고 하는 것은 A1에서 D를 더하는 거거든. 맞잖아? 그러면 A3이라는 것은 뭐예요? A3이라는 것은 A2에서 D를 더하는 거거든. A3은 A2에서 D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A1에서 얼마를 더해도 되는 거야? 2D를 더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A4는 어떻게 될까? A3에서 D를 더해도 되고 A2에서 두 개를 더해도 되죠. A4를 구하려면 A2에서 D를 두 개 더하면 되죠. A1에서는 D를 몇 개 더하면 되니? 3개 더하면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라. 내가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A1에서 보면은 A1이라는 요 항에서 보면 D를 몇 번 더해야 4가 나오냐 이런 얘기야. 3번. 그 다음에 2에서 보면은 2항에서 4항까지 오려면 D가 몇 개 있으면 되니? 2개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여기 AN까지 오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A1에서부터 시작하자, 좋아? A1에서부터 하면 D를 몇 개 더하는 거야? M 빼기 1개를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2항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D를 몇 개 더하면 되지? M-2개를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적으면 내가 어떤 P항에서부터 보면은 D를 몇 개 더하면 된다고? M 빼기 P개를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AN, 요걸 구한 거라는 거야. 구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구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나? 자, 그럼 너희가 이제 불러줘야 돼. AN이 등차 수열이래.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니?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뭐냐고. A1 더하기 4. 그렇죠. A1 더하기 4D.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야. 나는 A1 더하기 4D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A2 더하기 3D. 등차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은? A1 더하기 6D. 그렇죠. A1 더하기 6D. 이 일정한 간격이 있는 요 D를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줄 거예요. 요 D 이름을 뭐라 붙여줄 거냐면 공차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공차. 자, 공차가 영어로 뭐냐면 difference야, difference. 어떤 거리가 common, 일정한 어떤 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A1 더하기 N-1 D라는 거예요. 부담 없지, 이거? 부담 없어요. 그러면은 요 N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거고, 여기서 모르는 거는 첫 번째 항과 이 D, 공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항을 내가 구하려면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나? 첫 번째 공차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공차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 부르는 거니까 이 공차 D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공차 D를 내가 구해볼게요. 얘를 구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여기 넘겨. 그럼 AN 빼기 A1 나누기 얼마 하면 되니? N-1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게 공차 D라는 거야. 이게 공차 D.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해석이 뭐냐면요. 어떤 A1 값이 있을 거야. 그죠? A1 값이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 수익선에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AN 값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AN 값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리, 길이, 뺀 길이를 M-1로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M-1로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 등분했던 얘기야, 등분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n-1 등분했던 얘기라고. 그럼 n-1 등분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n-1 등분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 여기가 이제 A2가 되는 거고, 여기가 A3, 여기가 A4, 여기가 A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n-1이 등분이라는 이 단어가 등차수열에서는 핵심이라고, 핵심. 등분. 그럼 예를 들어서 A1이 예를 들어서 10이라 했어. 아니요. 다시 해볼게. A1이 10이래요. 10. 첫 번째가 10이래요.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A9라는 것이 80이래. A9가 80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첫 번째 항에서 9번째 항까지 갈 동안 이게 몇 등분 했다는 얘기야? 8등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0에서 80까지 요 길이가 얼만데? 70을 몇 등분 했다고? 8등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공차라는 거야, 이게 공차. 그 한 등분, 요거. 무슨 말 이해되니? 이게 공차라는 거야. 등분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등분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공차를 꼭 이렇게만 써야 되나? 아니죠. 자, 여기서 한번 봐봐. 공차 어떻게 쓰면 되니? 공차 AN 빼기 얼마? AN에서 AP까지 요 길이를 내가 찾아본다는 거죠. 그 길이를 내가 몇 등분 했다고? n-p 등분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공차가 되는 거야. 그 한 등분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나? 똑같은 얘기죠. 왜 내가 밑에 걸 써주냐면, 너희가 문제 풀 때 자꾸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항을 안 주어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무슨 말 이해되니? 이거 공차야. 두 번째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다 풀어봐요. 풀어보세요. 가로를 다 풀어보면 DN이야. DN. 더하기 A1 빼기 D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내가 왜 이렇게 풀어 적었냐? 자, 내가 N 대신에 1, 2, 3, 4 대입할 거 아니야. 1항, 2항, 3항이니까. 그 함수적으로 내가 해석한 거야, 이거를. 함수적으로. 몇 차 함수냐? 1차 함수란 거지. 1차 함수란 거지. 함수적으로 보면. 1차잖아, 1차. 그러면 1차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있죠? 요 개수를 우리는 그냥 공차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공차가 3이면 일단 몇 n으로 시작하면 되니? 3n으로 시작하면 돼. 뒤에 여기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4다 그러면 4n으로 시작하면 돼,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요 D는 어떤 1차 함수 직선에 뭐와 또 동일하니? 기울기가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4n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4의 배수란 뜻이거든. 그럼 4n 더하기 1 이렇게 적어도 이게 4칸씩 떨어지는 거니까 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이게 배수에도 관련이 있는 거야. 배수에도. 무슨 말 이해되니?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3번은 등차의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항. 근데 너희가 등차 수열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 등차 수열을 내가 예를 한번 적어볼게. 뭐 있나? 뭐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은 기가 막히게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더하면 얼마니? 이게 16이거든. 그럼 이렇게 더해도 얼마가 됐니? 이렇게 더해도 16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봐라. 똑같니 안 똑같니? 다 16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것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16. 이해되니? 그렇게 봐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항을 이렇게 봤다. 이거 얼마니? 이렇게 더하면. 그래. 이렇게 더해도 18 나오는 거야. 항상 똑같아요. 등차 수열은. 간격이 일정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 그럼 더해버리면 당연히 2배가 나오겠지.
됐지? 그럼 이제 빨간색에서는 중앙이란 말은 없어요. 중앙이란 말은 없어. 근데 노란색에서는 중앙이란 말이 생기죠. 중항, 가운데 있는 항. 요 팔을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가운데 항도 얘고, 얘하고 가운데 항도 얘죠. 얘하고 가운데 항도 얼마? 얘죠.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세 개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인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거 몇 배 한 것 같다? 두 배 한 것 같다는 얘기죠. 식으로 적으면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거랑 뭐 하겠니? 같겠죠. 그러니까 2B가 얼마 나오니? 그래서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가 두 배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항으로 내가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항으로 적으면 A, N이 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고 A에 N 더하기 2가 있어. 오, 이렇게 돼 있다고. 등차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니? A에 N 더하기 1을 두 배 하면은 그지? 요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때 이제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 요거를? 등차 중앙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럼 등차 중앙인데, 이 꼴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거? 응? very good.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세 가지로 나와. 세 가지. 첫 번째. 일단 등차 중앙이라는 건 동의하죠. 동의하죠. 두 번째는 방금 잘 얘기한 거야.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하적으로 해석해봐. 이거 무슨 느낌이 들어? 중점. 그렇죠. 중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 가로 열면 내분점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내분점, 외분점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한번 봐봐. 예를 들면 A2라는 항이 있고 A5라는 항이 있고 A8이라는 항이 있어. 무슨 관계니? 그러니까 A5가 뭐가 된 거예요? 등차 중앙이 된 거죠. 등차 중앙. 그러니까 내가 항넘버로 봤을 때 A2, A8이 있으면 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이 딱 뭐 하겠다고?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되지? 그러면은 A5는 2분의 뭐라 쓰면 되나? A2 더하기 A8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죠? 그럼 내가 문제 다시 내볼게. A2, A5, A10. 자, 요 세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세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중앙이니? 중앙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이죠. 그럼 여기가 3D 차이 나는 거예요, 3D. 세 칸. 여기는 5D 차이 나는 거죠. 다섯 칸. 그러니까 등분을 내가 하면은 A3, A4니까 3등분 돼 있고 6, 7, 8, 9, 10이니까 5등분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거리 B가. 3대 5로 딱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보면 A5라는 것은 이건 중점으로 해석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내분점이죠. 얼마? 8분의 크로스 곱하면 되니까 5A2랑 3A10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서 써먹는데요? 써먹는 건 아니고요. 써먹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지금처럼 A2 더하기 A8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있다고. 그럼 이건 두 개 더해서 가운데 값이 있죠. 가운데가. 그럼 가운데 값이 이렇게 딱 이쁘게 돼 있으면 좋아요. 얘가 등차 수열이란 이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A2 더하기 3A12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뭡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8A5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무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등차 수열이 돼버린다는 거지. 여기가 8이 아니면은 등차 수열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놓냐면 자,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차이가 D씩 나는 거니까 이게 등차수를 맞네요. 그죠? 근데 얘는 not bad. not bad가 무슨 뜻이야? 그냥 그렇다. not bad.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아, 이게 더 좋다. 굿. 이게 더 좋다. 이게 쓰라니. 아니, 세 개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뭔가 대칭적인 느낌이 들어 안 돼, 등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놓으면 되게 괜찮겠죠? 그러면 5개면 어떻게 되니? 5개 수가. 마이너스 2가 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다 플러스 3D, 플러스 4D보다 뭐가 더 낫다고? 플러스 2D랑 A 마이너스 2D랑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약간 뭔가 시메트릭 하게끔, 이게 시메트릭, 대칭하게끔. 그렇게 설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4개 수가 등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수가 등차다. 그럼 not bad 쓰지 마세요. not bad. not bad 쓰지 마. 그럼 이렇게 출발하면 뭔가 시메트릭이 안 나와요. 4개니까. 여기 A 플러스 2D를 적으면 시메트릭이 안 나오죠. 시메트릭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마이너스 D하고 A 플러스 D 이렇게 시메트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차가 몇 칸 차이 나니? 2칸 차이 나니까 총 내가 4개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3D랑 A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오면 이게 2칸씩 차이 나면서 이게 굿이 되는 거예요. 굿.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공사 2배 돼서. 공차 2배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등차수를 되게끔만 잡아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2칸씩 차이 나게 한 게 이게 약간 시메트릭에 있어서는 좋잖아요. 알겠지? 아니 이게 싫으면 그냥 납배드로 하라고. 그러면 계산할 때는 좀 복잡할 거예요. 좀 한참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6개는 여기다가 2개 더 얹으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하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도 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도 보셔요. 자, 1번부터 풀면은 등차 수열이래. 그런데 5항이 얼마다? 5항이 8이래. 8항이 얼마다? 26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의 핵심은? 공차라 그랬어. 공차.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5항에서 8항까지 가려면 이게 몇 D 차이 나니? 3D, 즉 3등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누구를? 26에서 26에서 이 8 요거를 여기가 빼면 얼마예요? 18을 몇 등분 하면 된다고? 3등분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공차라는 거야. 그게 공차. 이해하시겠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5번째, 6번째, 7, 8번째잖아. 이게 5번째 항이고 이게 8번째 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6이라는 거지. 이게 칸이 몇 칸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거리를 3등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한 칸 6이다. 6 다음 얼마니 여기가? 14. 6 다음 얼마니? 26 다음 얼마니? 나오잖아 이게 지금. 이해되지?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래. 그럼 일반항은 n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까 내가 n번째 항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잘 봐. 공차가 D야. 공차가 D면 DN이에요. 공차가 6이면 6N이라고. 공차가 6이면 뭐라고? 6N이라고, 6N. 그런데 5항이 8이라고 했어요. 그럼 맞춰줘야 됩니다, 숫자를. 그럼 5항이 8이라면 여기 5는 얼마 나오니? 3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8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 하면 돼? 22를 하면 돼. 이게 일반 항이라는 거예요. n번째 항. 그럼 여기다가 8 넣어주면은 26이 나올 거라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A4가 2래요. 그럼 A10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고요.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 간격이 몇 칸이냐? 몇 칸? 6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총 얼마니? 마이너스 12를 몇 칸? 6칸으로 등분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칸이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거야. 그 한 칸을 공차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항 2,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0, 그 다음 마이너스 2, 쭉 가면은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A에는 얼마가 될까? 자,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라고. 됐지? 근데 4 넣으면은 2래요. 5 넣으면은 얼마? 0이래요. 5 넣으면 0 나와야 된다. 더하기 얼마? 10.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항을 구한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구하세요. 593번에 1번을 한번 봐봐. 그러면 A2하고 A4가 합친 것이 54라는 거예요. 그러면 2항하고 4항의 가운데 항이 있죠. 얼마? 3항이 있죠. 그 3항을 내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54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3은 얼마니? 27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12하고 A14가 얼마래? 254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가운데 항이 있잖아. A 몇 항? 13항이지. 그 2배 한 게 얘니까 2로 나눠주면 얼마니? 100? 1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이 27이고 13번째 항이 127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차이가 100, 거리가 차이 나는데 이걸 몇 등분 해야 한 등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몇 등분? 10등분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 된다? 공차가 10이 된다는 얘기야. 10칸씩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등분이 10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시겠지? 그럴 때 14항을 구해달래. 에이, 13이 여기 있네. 14는 얼마야? 137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 자, 2번은 뭐냐면 A8하고 A2가 얼마? 이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벌써 느낌 살지. 어떤 느낌 살아요? A8에서 A2를 빼. 그럼 이게 6D라는 거야, 6D. 6D가 12니까 D가 얼마란 얘기야? D가 2라는 거야.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얼마다? 15란 얘기야. 그러면은 A2가 이거의 가운데 항이거든. 가운데 항. 그러니까 얘는 요게 2A2이기 때문에 전체가 몇 A2? 3A2가 되겠지. 이게 15. 날라가면 두 번째 항이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해보란다. 자, 두 번째 항이 5예요. 그럼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라. 여기서부터 몇 D를 가면 돼요? 몇 D? 8D를 가면 되죠. 그러니까 5라는 숫자에서부터 8D를 가면 되는데 D가 2라 그랬으니까 16이 되는 거지. 16. 근데 답은 얼마? 21. 딱 풀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냥 막 일반항을 막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하냐? 자꾸 첫 번째 항을 구하려 한다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지 말라고 제발. 넘버 2번 문제 갈게요. 첫 번째 항이 얼마다? 88이네.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요거의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내가 구할 건데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3n이다. 오케이? 그런데 1 넣었을 때 88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1 넣었으면 88이 나오려면 91이 되면 되죠. 91.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구한 거예요. 이거 n번째 항. 그럼 여기다가 내가 30을 넣으면은 A 30항인데 30을 넣으면은 얼마 나와? 30 넣으면 1 나오죠. 그러면 31 넣으면 그러니까 30번째 항은 1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은 얼마겠니? 이게 3칸씩 빠지니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이 뒤로는 계속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31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A2항과 A8항
A 2항과 A 8항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다. 얘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항이 있을 건데 가운데 항이 얼마야? 아, 마이너스 가운데 항 2항하고 8항의 가운데가 얼마냐고. 5항이죠, 5항. 이 5항이 지금 0이라는 거예요. 맞잖아. 5항이 0이니까 이게 8번째랑 여기 해서 음수, 양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그게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절대값 조병도가 합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게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 가운데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가운데 0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A 6항이 얼마래? A 6항이. 그러면 이거 공차가 얼마씩인 거예요, 공차가? 마사식이죠, 마사. 그때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럼 내 같으면 쓰겠다. 7, 8, 9,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세요. 수열을 잘 하려면은, 지금 너희가 이제 처음 이제 수열을 접하는 거지만, 이제 너희가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도 보고 하려면은, 이 수열을 잘 하려면 자꾸 이렇게 규칙성을 보는 게 좋은 거야. 자꾸 쓰란 말이야. 아무튼 일반항을 구하려 하지 말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35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 내가 몇 개 넣냐면 10개의 항을 넣었다는 얘기죠. 10개의 항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항으로 간주하면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12번째 항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등분 했단 얘기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12번째 항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간격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니? 33이지? 이거에 11등분을 하면 공차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칸씩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공차 구했고 여기 가운데 있는 x 6번째 항을 x의 6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7번째 항이죠. 아니 여기 x1, x2 이렇게 가니까 x6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x6이라는 것은 7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2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공차 몇 개 가면 되지? 6개 가면 되죠. 7번째 항이니까. 공차 6개 가면 되는 거예요. 공차 3이니까 6개. 그래서 답은 20. 이해되겠니? 자, 600번은 2하고 77 사이에, 2하고 77 사이 요 사이에 m개의 항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m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이게 m 더하기 2개 있는 거잖아. 가운데 m이 넣었으니까.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공차가 1이 아닌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차를 내가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니? 75를 내가 몇 등분 해야 돼? 이게 총 m 더하기 2개가 있으니까 몇 등분 하면 되니? m 더하기 1등분 하면 되겠죠? 요게 공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공차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요 m 더하기 1이 75에 뭐가 돼야 되니?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뭐 하래? m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 간격이 좀 뭐 해야 되니? 작아야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차가 최대한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한 커져야 되니까 커져야 공차가 작아질 거 아니야. 공차가 작을수록 이게 등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 항이 늘어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은 작은 자연수 뭐 있니? 1은 안 된다 했어. 그럼 얘가 75는 안 돼요. 75는 안 돼.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뭐 있어? 25인가? 25 곱하기 3 하면 75가 되죠. 그럼 얘가 25가 되면 되니까, 그지? m은 얼마면 되니? m은 24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겠지?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세 수의 합이 12라 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세 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놓는 게 9이라고 했죠. 이렇게 놓는 것이. 이렇게 놓는 게 9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럼 저걸 다 더하면 얼마라는 얘기야? 3A잖아. 그게 얼마다? 12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얼마 된 거지? 4가 된 거죠. 그러면 4 플러스 D가 되고 여기는 4 마이너스 D가 되니까 이 세 개를 요번에는 다 뭐 해보래? 다 곱해보래. 그럼 이거 먼저 곱하면 얼마니? 16 마이너스 D제곱에 곱하기 4를 했더니 그 값이 얼마 나온다? 48이더라.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니까 D제곱이 16에서 이거 빼면 4가 되겠죠? 그럼 D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냥 2라고 잡고 여기다 쓰면 뭐가 되니?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세수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네. 2번은 3차 방정식이거든.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이거가 3개의 근이 있을 건데 그 3개의 근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역시나 얘도 어떻게 놓는 게 낫다고? 에 마 d랑 a랑 에 풀 d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럼 첫 번째 3개를 다 더하면 얼마라는 얘기야? 3a인데 이걸 다 더하면 3a인데 근과 계수 관계에서 6이죠.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왔어? 얘가 2가 나온 거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뭐고 2개씩 곱한 거 아니야. 2개씩. 그러니까 지금 2마 d하고 2하고 2 풀 d가 나온 거잖니. 그러니까 2개씩 곱하자 이제 2개씩. 2개씩. 이거 2개 곱하면 얼마야? 4마 2d. 이게 곱하면 4 풀 2d. 이렇게 곱하면 4마 d 제곱 되겠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여기 2d 여기 2d 없어지고 d 제곱 넘어가시고 이게 넘어오면 얼마가 되니? 4가 4개 있는 거죠. 아니죠. 마이너스 4니까 4개니까 16이죠. d가 얼마? 4라 주면 돼. 물론 마이너스 4도 돼. 근데 d가 4로 주면은 요 값이 얼마 되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여기는 6 이렇게 나오네. 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곱하면은 4, 6에 24지 그지? 요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라는 얘기야? K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4다 이런 얘기죠. 탁탁탁 풀면 되겠지. 탁탁탁. 자, 5번은 고1 때 나머지 정리한 거랑 똑같아요. f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생길 것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f 마이너스 1이죠. f 마이너스 1. 이해돼? 그러면은 이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x의 제곱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누래? x 빼기 1로 나누라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보라 했잖아. 그지? 그럼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얼마야?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누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2를 넣으면 되죠. 얼마? 4 2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것이 요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 2배 하면 얼마니? 2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이거 2개 더하면 5 마이너스 플러스 a 더하기 뚜비가 되죠. 기분이 좋네. 뚜비가 없어져가지고. 그럼 넘어가면 a가 2가 넘으면 3이 되니까 아하, a 3을 내가 구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 하나 더 있네.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근데 a가 3이잖아. 여기 6이네. 마이너스 2. therefore b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a, b를 다 구했지 않냐.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규칙도 있더란 얘기죠. 등비수열. 그러면 얘는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b가 일정하다. 아까는 차가 일정한 거고 지금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기가 항상 일정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뺐을 때가 아니라 차가 아니라 B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를 나누었을 때 값이 내가 R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를 나눠도 R이고요. 여기서 여기 나눠도 R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곱하기 R을 하면 얘가 나오고 곱하기 R을 하면 얘가 나오고 곱하기 R을 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등비수열로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A2라고 하는 것은 A1에서 얼마를 곱한 건지? R을 곱한 거죠. A3라고 하는 것은 A2에서 뭘 곱한 거야? R을 곱한 거지. 얘는 여기서 R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A1에서 보면은 R을 몇 번 곱한 게 되는 거야? 그렇지. R을 2번 곱한 게 되는 거예요. A1에서 보면 2번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는 더하기 빼기였으면 지금 곱하기 나누기야. 그러면 A4항은 3항에서 보면 R을 하나 곱하면 되고 2항에서 보면 R을 몇 번 곱하면 되니?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서는 R을 몇 번 곱하면 된다고? 2번. 그 2번이란 것을 어떻게 빨리 찾아? 이 빼면 되잖아, 이거. 그지? 그럼 A1에서부터 보면 R을 몇 번? 3번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나는 목표가 뭐였지, 이거에? n번장,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지?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장에서부터 바로 보면은 이 R을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야.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다고. 이건 n-1번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됐지? 그럼 A2에서부터 보면은 몇 번 곱하면 된다? n-2번 곱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AP에서 곱하면 몇 번 곱하면 된다? 그렇지. n-p분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이게 일반항. 그지? 일반항이라고 해서 너희가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쓴다는 말은 없어. 일반항은 뭐라고? 이거? n번째 항을 내가 구하면 돼요. n번째 항을. 그럼 내가 p번째 항에서 보면은 r을 n-p분 곱하면 n번째 항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렇게 적히네. 이렇게 적히네.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곱히네. 그럼 너희들이 매우 좋아하는 뭐에 관련 뭐의 함수니? 그렇죠. 너희들이 매우 좋아하는 뭐? 지수 함수라는 거지. 지수 함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예요.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인데 등비 수열이 2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2차 함수가 아니고 지수 함수, 지수 함수. 그럼 지수 함수의 핵심이 뭐였었죠? 미수였었죠? 미수. 그럼 여기서도 미수가 보이니? 미수 보이죠? 미수 얼마니? R이죠. R. 요게 미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 얘기하자? 이거를 공비라 얘기하자. 공차가 아니고 이 R을 뭐라 얘기하자고? 공비라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공비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공비만. 그럼 너희가 얼마나 공비를 잘 찾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AN은 5의 1-2n이에요. 공비 얼마입니까? 25. 공비 얼마입니까? 25분의 그렇지. 25분의 마이너스 1이죠. 잘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25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미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첫 번째 항을 몰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모르죠. 왜 모르니? 이게 일반항인데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 n 대신에 뭘 넣은 거? 1 넣은 게 첫 번째 항이라니까. 그럼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5분의 1이잖아. 얘를 알면 다 하는 건데 뭐.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니? 그러면 2 넣으면 되죠. 2. 2는 마이너스 3승이니까 5의 3승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씩 곱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25분의 1씩 곱해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그 등차 중앙이 있었다면은 이 등비 수열도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등비 중앙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얘기인데.
자, 등비, 중항. 가운데 항입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 4, 8, 16, 32, 64가 있어. 128까지 적어줄게. 자, 그러면 8하고 요 32하고 두 개의 가운데 항이 16이거든요. 16이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아까처럼 뭐 더하고 빼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거 곱하고 나누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주고 여기서 곱해준 게 같잖냐. 2씩 나눠주고 곱해줬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보면 곱하고 나누고 다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끈 값에 곱이 항상 뭐 하게 돼 있어? 곱이. 합이 아니라 곱이 일정하게 돼 있는 거지. 이쪽으로 나눠놓고 이쪽 곱했으니까 똑같은 거 하면 곱해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다 곱하면 얼마니 이거? 이거 곱하면 얼마야? 이거 256 제곱하면 된대, 제곱. 이렇게 해도 256. 무슨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니? 이렇게 하면. 2의 4승과 2의 5승이니까 2의 9승이잖아. 510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도 2의 9승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해도 2의 9승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이게 2의 7승이고 2의 2승이니까 2의 9승이 나오잖아, 곱하면. 그러니까 등차는 이렇게 자꾸 더했다 뺐다는 거고, 등비는 자꾸 곱하는 거죠. 곱하면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개의 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눈 거 하고, 여기서 여기 나눈 게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죠. 응? 중간에 좀 몇 개 더 있어도 똑같은 개수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이 얼마 나오니? AC 이렇게 나오는 거지. B제곱이 AC. 맞잖아요. 그죠? B제곱 AC. 그러니까 AN 더하기 1 이거를 제곱하면은 양쪽 끝항을 곱한다. 곱한 게 제가 되는 거지. 가운데 거 제곱해야 돼요. 알겠죠? 등차는 어떻게 적었다? 가운데 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쪽 끝을 뭐 했다? 더했다. 헷갈리지 맙시다. 헷갈리지 마.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걸 내가 이렇게 적으면은 루트 근데 있잖아.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 주셔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AN 곱하기 A의 N 더하기 2라는 거예요. 그때 요 놈을 뭐라 부르자?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자는 거지.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니? 등비 중항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니? 등비 중항 말고 그렇죠. 기하평균이라는 거지. 기하평균. 기하평균이란 말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등차 중항이 아까 뭐였었지? 아까 등차 중항이? 이게 등차 중항이었잖아. 그지? 그럼 등차 중항이 크니 등비 중항이 크니? 등차 중항이 크죠? 왜냐면 여기가 등차 중항 하면 여기가 산술평균이잖아. 산술평균이 등차 중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산술평균이 커요? 기하평균이 커요? 산술평균이 크잖아. 너가 산술 기하평균 할 줄 알잖아요. 여기는 AN 더하기 나누기 2 이게 산술평균. 산술평균이 요 기하평균보다 이렇게 돼 있잖냐. 맞아요? 자, 3번에서 이 등비수열하고 등차수열은 어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얘가 등차수열이라 그러면 이렇게 적히는 거 맞아? 이렇게 적히는 거? 네. 몇 차? 1차식이에요. 1차식. 1차 함수예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야. 2차 함수가 뭐 아니고 뭐다? 지수함수다. 지수함수. 이렇게 적히는 거죠.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아주 밀접한 관계 있지 않냐? 밀접한 관계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수함수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뭐 하고 싶어지니? 로그를 취하고 싶어지죠. 그럼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AN이라고 되는데, 로그 AN은, 자,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A1이 될 거고, 여기가 곱하기다 보니까 더하기로 바뀌죠. 더하기 로그 R에, 여기 위에 적혀 있는 M-1승을 앞으로
이렇게 내리자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n의 1차식이고, 얘가 공차가 돼버리는 등차수열이 돼버리는 거죠. 등차수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뭐가 뭐일 때? 여기가 뭐일 때? 등비일 때. 그러니까 등비에다 로그를 씌우면 등차가 됩니다. 왜? 등비는 지수함수거든. 로그를 씌우면 이게 떨어지니까 등차가 된다고. 1차씩 나옵니다. 등비의 역함수가 등차예요? 아니죠. 역함수 개념이 아니에요. 역함수 개념이 아니고, 등비, 이제 예를 내가 들어봐 줄게요. 봐봐. 예를 들어봐 줄게요. 자, 이렇게 생기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보자고. 그럼 대입하는 값을 내가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냐면, 대입하는 값을 2 대입할 거고, 4 대입할 거고, 6이 아니라 8을 대입할 거고, 10이 아니라 16을 대입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는 숫자가 무슨 수열이니? 등비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무슨 수열이라고, 여기 뭘 넣었다고? 등비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나오는 값이 얼마니? 1, 2, 3, 16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그 값 자체가 뭘로 나와? 등차로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라는 여기에다가 등비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등차된다는 얘기야. 밀집한 아주 관계가 있죠. 자, 여기다가 뭘 씌워볼까? 여기다가 미수를 얹어볼게요. 미수 뭐 넣어볼까? 아무거나. 뭐 R로 내가 놓고 싶은데 R이 헷갈리니까 미수 내가 3을 갖다 놔버릴게요. 양쪽에 3을 이렇게. 그러면 3의 A에는 뭐가 되니? 3의 A1 더하기 N-1D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3의 A1하고 마이너스 D 곱하기 3의 D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공비, N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함수로 바뀌어버리니? 지수함수로 바뀌어버리고 그때 공비가 3의 D가 되는 거예요. A1이랑 N-1D가 더하기로 있었는데 3을 그냥 네. 뭐라노? 그러면은 얘가 등차인데 등차를 지수에 얹어버리니까 뭐가 되니? 이 전체가 뭐가 돼버리니? 등비가 됐다 이런 얘기죠. 등비가 됐다. 저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지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3의 x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하는 3의 x라는 어떤 게 있어. 그럼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니? 1, 2, 3, 4 이렇게 대입하자는 얘기야. 뭘 대입하자고? 등차. 그러니까 여기에 등차를 대입하자는 얘기지, 등차를. 그럼 나오는 값 자체가 어떻게 나오니? 3, 3의 제곱 9, 3의 3승 27, 3의 4승 8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에다가는 등차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온다? 등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등차하고 등비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등차 등비도 A2가 있고 A5가 있고 A8이 있어. 이게 등비 수열이래. 그럼 어떤 관계가 있죠? A2, A5, A8이. 그쵸? 딱 A5가 가운데 항인 거 맞아 안 맞아? A5가 가운데 항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2하고 A8을 곱하면 되지요. 맞죠? 자, A2하고 A5하고 A10이야. 이게 등비래요.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A5가 3대5로 내분한 게 안 되죠, 이거는. 등비는 내분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2만 곱해도 이게 훨 커지거든. 등분이란 개념이 안 서죠. 그러면은 이거를 등분의 개념으로 씌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럼 등분의 개념을 씌우려면은
등차수열이 돼야 된다고요. 그지? 그럼 등차수열이 되려면 이 등비수열을 뭐 하면 등차수열이 되더라 아까?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는 거죠. 로그 A2와 로그 A5와 로그 A10은 무슨 수열이 돼버려? 등차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등비면 얘는 등차가 돼버린다니까. 로그를 씌워버리면. 이해되겠니? 그럼 등차가 됐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 간격이. 탁탁탁 잘게 쪼개져 있다는 얘기니까 아 여기가 3칸 여기는 몇 칸? 5칸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등차가 되는 거거든. 등차의 5번째야. 등차의 10번째야. 그러니까 여기가 등분의 개념이 서는구나. 따라서 로그 A5라고 하는 것은 8분의 크로스 하면은 5로그 A2 더하기 3로그 A10 이렇게 나오신다고. 이런 관계가 서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8 이쪽으로 넘길까 이쪽으로? 그럼 로그 A5에 여기 8을 올리세요. 이렇게 8 이렇게 올리라고. 는 여기 5를 이쪽으로 올리고 여기 3을 이쪽 올리라고. 그러면 로그 A2의 5승이 될 거고 이 더하기가 로그에서는 뭐가 되지? 진수의 곱이 되니까 A10의 3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따라서 정리를 해보니까 A5의 8승이 A2의 5승 곱하기 A10의 3승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시험 때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풀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라는 뜻이라고 이게?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얘기야. 아니 너가 얘를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냐 안 하니? 하죠? 네. 그럼 얘를 봐도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거기서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만약 다른 식으로 바꿔서 헷갈릴 때? 아니요, 보면 되죠. 여기 거꾸로 가려면 로그를 씌워도 되는 거고요.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 2개 더한 게 같아야 돼. 그건 당연하지. 3대5로 내가 내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얼마다? A2의 5승 곱하기 A10의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표현이. 이걸 풀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데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이거 뭔데요? 이러지 말고 뭐다? 등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된다. 문제는 첫 번째 항이 아니다. 두 번째 항이 얼마 돼? 10이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 돼? 324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가려면은 이게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니? 탕이니까 몇 번? 3번 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A2에서 A3, A4, A5니까. 그 세 개를 좀 빨리빨리 기억하려면은 여기서 여기 그냥 빼면 돼요. 5에서 2 빼면 되잖아. 3개. 그죠? 그러면 12에서 얘를 곱했더니 324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 이게 27 나오겠지, 대충?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R이 얼마 나오는 거야? 3 나오는 거죠. R이 3. 그럼 R이 3이면은 이게 두 번째 항이 지금 12잖아. 지금 뭘 구하래요? AN을 구하래. 그럼 생각해 보자고. 두 번째 항이 10인데 이 12에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니? 두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몇 개 곱하면 되니? n-2개 곱하면 되잖아. 안 그래? 굳이 첫 번째 항을 계산해야 되겠어? 첫 번째 항도 금방 나오긴 나와요. 얼마니? 공비가 3이니까 얘가 10이니까 여기는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4에서부터 3을 n-1번 곱한다. 이 같은 얘기거든. 같은 얘기. 이해되겠지? 자, 2번은 등비수열이야. A2 더하기 A4가 810이에요. 그 다음에 A5하고 A7이 30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너가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에서 이 더하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2에 뭐 10승하고 뭐 2에 12승 더하라 그러면 뭐 지수 법칙이 있어? 없잖아. 이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하기는.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이게 등비 수열이야. 근데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R을 몇 번 곱한 거니? 세 번 곱하고. 여기도? 그러면 내가 여기 전체에다가 R을 3승을 내가 곱해버리면 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니? 여기다가 R 3승 곱하면 A5 나오고, 여기다가 R 3승 곱하면 A7 나오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R 3승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810에 R의 3승이 30이니까 R의 3승은 얘가 1로 넘으면 되니까 얼마니? 그러니까 R은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R은 3분의 1. 그럼 또 뭘 구하라 그랬어? A10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A10.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야 되겠네. 자, 요걸로 계산할까? 요걸로 계산합시다. 자, 요거 계산하면은 A2가 있고 A4가 있잖아. 그지? 그럼 A2는 A1에서 R을 몇 번 곱한 거니? 한 번 곱한 거죠. A1에서 R을 한 번 곱한 거고, A4는 A1에서 R을 몇 번 곱했지? 세 번 곱했으면 27분의 1 되겠죠. 얘가 810이라는 얘기야. 그럼 27을 곱할 수밖에 없지. 27 곱하면 여기는 9니까 합치면 얼마 되니? 10의 2죠. 는 810 곱하기 27 되는 거야. 그러면 10 날라가면 첫 번째 항은 얼마 나오니? 3의 4승, 3의 3승, 3의 7승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3의 7승. 그럼 이 첫 번째 항에서 곱하기 공비가 3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n-1번 곱하면은 일반 항이 나올 것이고, 나는 지금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3의 7승 첫 번째 항에다가 몇 번을 곱하면 되니? 9번을 곱하면 되죠. 9번을. 이해되겠죠? 그리고 3의 9승 약분하면 3의 제곱분의 1 나오니까 얘가 이제 10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2번은 2하고 162 사이에 3개의 숫자를 지금 넣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이게 R 하는 거니까 당연히 2에서부터 R을 내가 몇 번 곱한 거죠? 그래서 4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R 4승이 얼마 되니까 81 되니까 R은 얼마가 되니? 3이 되는 거지, 그지?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점검이나 해볼까? 여기 3 곱하면 6이죠? 3 곱하면 18이죠? 3 곱하면 54죠? 3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비를 내가 맞게 구한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요 숫자 3개를 더 하시면 돼요. 자, 666번은 9하고 90 사이에 몇 개를 넣었다고? 요 안에 몇 개 넣었다? 10개의 항을 넣은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니? 12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12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9에서부터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됩니까? 11번 곱하면 되죠. 11번. 맞죠? 그러면은 R의 11승이 얼마 되는 거니?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다 곱하란다. 안에 거를. 그러니까 이 안에 10개를 다 곱하시래요. 곱하시래. 됐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여기가 뭐지? 9에다가 뭘 곱한 거니? R을 곱한 게 처음 나오는 거지. 두 번째 나오는 거는 9에서 R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게 10개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9에다가 R 10개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 곱하는 거예요. 그죠? 10개입니다. 그러면 9가 몇 개 있는 거니? 10개 곱해진 거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더해줘야 되죠? 1부터 10까지. 55가 되는 거지. 그러면 11승이 10이기 때문에 55승은 5승을 하면 되죠. 5승.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5승이 되는 거죠. 10의 5승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다 2승을 줘버리면 얼마니? 여기 2승을 줄 수 있잖아. 그럼 얼마가 되니? 81의 5승이죠.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럼 얘는 810의 5승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에서 요하는 게 뭐예요? 아, 그냥 요거만 원하는 거네, 그지? 됐지? 별거 아니죠? 자, 3번은, 첫 번째 문제는 8하고 X하고 Y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36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걸 뭐 하면? 2배 하면 양쪽 끝을 더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를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양쪽 끝을 곱하게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요 x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 2x를 넣는 거니까 2를 빌려주면 이거 얼마가 되니? 2 빌려주면 18에다가 2x 그대로 집어넣으면 8 더하기 y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y제곱은 얼마 되니? y제곱 이거 넘어가면 18 y 마이너스 18 곱하기 8은 0이 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6하고 24가 된대요. 6하고 24 조금 컨닝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y는 얼마? y는 24라는 거야. 양수라고 줬죠 여기서. 24가 되고 y가 24면은 여기가 24면은 얼마니? 아니죠. 32니까 x로 2로 나누면은 16이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지. 그지? 그냥 이건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669번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이 등차. 이거는 A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A2, AK, A8 이거는 등차 수열인 거고, 그 다음에 A1, A2, AK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그때 이제 K하고 A1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자, 그럼 이건 등차라 그랬으니까 이 AK는 A2 더하기 A8이죠. 맞지? 근데 이게 등차라며. 등차. 그지? 아, 이게 등차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K가 얼마니? 지금 보니까 딱 K가 등차 중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맞죠? K가 얼마? 5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등비를 이룬다는 거예요. 등비. 그러면 가운데 거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첫 번째 것과 끝에 것을 곱하게 되는 거지. 그죠? 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A2는 뭐죠? A1 더하기 D가 될 거고, 이 첫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은 5니까 4D면 되겠지. 됐냐?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여기 2A1D 더하기 D제곱이 A1제곱 없어졌어. 4A1D가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뾰로롱 넘어오면 2AD가 되죠. 그럼 D 하나 약분을 시켜주면은 이게 얼마 되니? 2A가 되겠네, 2A. 그죠? D 약분 시켰습니다. 2A1. 근데 공차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A1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요거는 3. K는 5. 이거 답이다. 자, 헷갈리지 맙시다. AN은 등차라. 근데 이 항 자체가 등비를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가 뭐니? 이거의 제곱은 이거 두 개 뭐 한 거야? 곱한 거잖아. 근데 이 AN의 속성은 등차인 거야. AN의 속성은 등차라고. 등비가 아니고. 오케이? 4번은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가 등비라는 거예요. 그때 등차는 세 개를 어떻게 놓으라고 그랬지? 그렇게 놓으라고 했는데 납배드와 구수로. 등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등비는 그냥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는 것도 R을 곱했으니까 R을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둘 다 소소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이걸 곱해버리면 다 얼마 나와버리니? R이 없어지니까 A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다 곱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처리할게요. 다 곱한 게 있으니까. 그럼 다 곱하면 얼마래요? 64를 했으니까 이거 싹 다 곱하면 얼마 나오니? A 3승이 되겠지? 이게 64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4고요. 여기는 4R이고요. 여기는 R분의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14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하면 4로 묶어내면은 이게 R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좀 불편하다고. 그치?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게 얼마라고? 다 더한 게 14다. 이런 얘기고.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7이고, R을 이쪽으로 보내셔야 돼. 그럼 이거 전개하면 2R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2가 있고, 여기가, 7R이구나, 7R. 그럼 7R이 넘으면 여기 얼마가 되니? 5R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 2하고, 2,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R은 얼마 나와?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럼 숫자가 3개가 다 나왔는데, R이 2라고 치면은,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는 2. 2, 4, 8이다. 이런 숫자라는 얘기지. 됐죠? 그러니까, 이게 R분에 이렇게 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통분할 때 좀 부딪히잖아요, 봐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거야. 둘 다 소소해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봅시다. 여기에 선하고, 여기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원을 이렇게 접하게 계속 그리면서 갔네요. 접하면서. 요렇게.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접하게 내가 곱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고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12란 얘기야. 5개 있네. 다 많은 건 아니고 5개 있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지름이 얘하고 얘하고 지금 접할 때 이 반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 12. 제일 작은 게 이쪽으로 내가 더 꺼야 되겠다. 저쪽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제일 작은 게 6이고요. 제일 큰 게 얼마라고? 제일 큰, 요렇게 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원이 12라는 거예요. 12. 그럼 여기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수열일까? 이런 얘기예요. 수열이 맞기는 맞을까? 자, 등차일까? 등비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럼 따져볼게. 그러면은, 가운데 3개를 보세요. 가운데 3개를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을 A, 여길 B, 여길 C 이렇게 줄게. 그럼 원하고 원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보면, 길이가 다 나옵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니?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 나와? B 빼기 A가 나오죠? B 빼기 A.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 나오니? 이게 B고 이게 A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나와? 요 길이 된다. 요 길이가 얼마 나오니? 요 길이가. C 빼기 B죠. 요 길이는 얼마 나오니? B 플러스 C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이거의 비율하고 이거의 비율이 뭐 하겠니? 몰라요. 같겠죠. 직선이 같은 직선이고 뭐 여기가 같잖아 지금. 닮음이거든. 이게 비율이 많단 말이야. 자, 이렇게 곱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바깥쪽 먼저 곱할까? 그럼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안쪽 곱하면은 B제곱 플러스 BC AB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 있나? BC 없어지고요. AB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은 얼마 되니? 2B제곱이 2B제곱이 뭐가 나와? 2AC 이렇게 나오죠. 날라가시면 B제곱이 AC랑이 나와. 잠깐만. 그럼 B제곱이 AC가 나온다고? 아, 얘는 등비수열을 무조건 이루는 그런 원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6이고 끝번째 항이 10인데 이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럼 6에서부터 저 첫 번째 6에서부터 공비가 몇 개 넘어온 거니? 그렇죠. 4개 넘어온 거죠. 이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아래 4승이 얼마? 2가 되는 거죠. 아래 4승이 2.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가운데 원의 반지름, 그러면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그죠? 그럼 가운데 원의 반지름은 뭐다? 가운데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두 개 곱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해도 괜찮죠. 12.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7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 등비수열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다 같다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675번은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뭘 보냐면 아니다, 피타고라스가 아니죠. 얘는 닮음이 핵심이에요. 닮음. 자, 닮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A가 지금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끈 거예요. 직각 꺼갖고 C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다시 직각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직각 보낸 거야. 그럼 여기 D가 있을 거고 여기서 다시 직각으로 보낸 거죠. CD하고 D가 직각이니까 여기서 다시 직각으로 이렇게 보내면 여기 점에서 만나는데 이걸 E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게 다 닮음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닮음의 파티. 파티가 아니고 파리. 닮음의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닮음 비를 내가 보셔야 되는데 닮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닮음 비가 2대 3이라 했어. 그럼 2대 3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2대 3이나 1대 2분의 3이나 같아 달라? 같은 거거든? 그럼 내가 닮은 비를 할 때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A 대 B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대 B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대 A분의 B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닮은 비를 미지수 놓을 때는 그냥 하나를 1로 두면 돼요. 1로.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내가 1로 줬을 때 여기를 A라고 주면은 그냥 1대 A 이 자체가 닮은 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A 대 B라 두지 말라니까? 하나를 1로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닮은 거거든. 밑변 높이잖아. 밑변 높이. 그럼 밑변 높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A제곱. 왜냐면 1대 A거든, 이것도. 밑변 높이 1대 A. 밑변 높이 1대 A. 그리고 중학교 때 퐁당 공식. 요거 제곱하면 이거 두개 곱한 거. 알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두개 곱한 거. 많이 봤죠? 네. 못 봤어? 이게 수직이 있을 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런 거 봤죠? 어쨌든 이거 대 이거가 또 닮음이에요. 이거 대 이거가 1대 A라고. 1대 A. 얘는 뭐가 되겠니? A 3승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또 1대 A인 거지. 이렇게 해도 1대 A. 3이에요? 왜냐면 1대 A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기가 A 4승이 되는 거야. 닮음으로 따지면은. 그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되니? A 4승에서 1을 빼면 되죠. 그럼 문제가 지금 뭐냐면 5A가 뭐니? 5A. 5A가 요거예요. 5A가 1. 그 다음에 5C가 어디냐면 5C가 요거예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2A는 어디냐면 요게 2A죠. 요게 2A. 그럼 저게 2A면은 A 4승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이해되지? 이게 순서대로 뭘 이룬다? 갑자기 왜 등차라고 나왔니? 하여튼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운데 거 몇 배 하면? 가운데 거 2배를 하게 되면 양 끝을 더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1 없어지네요. A 4승. 그러니까 A 제곱이 얼마 나와? A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A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니? 기울기니까 이직선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직선 기울기는 1분의 A니까 기울기가 A죠. 그러니까 기울기 A가 얼마 나온다? 루트 2가 나온다. 생각보다 쉽지요. 자, 293페이지를 보면 조화수열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조화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좀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조화수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요거의 정의만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사실 이제 뭐냐면 약간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수.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것을 조화수열이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것을 조화수열 이름을 붙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하고 B하고 C라는 애가 조화수열이래요. 조화수열. 그죠? 그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역수를 취합니다. 자, 역수를 취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등차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등차란 얘기는 가운데 거를 몇 배 하면, 가운데 거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 끝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2개 더하면 통분을 바로 해버릴게. AC분의 뭐가 되니?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지? 그러면은 지지고복구 하게 되면 B가 뭐가 나와요? B가 이렇게 될 거고, 저쪽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C분의 2A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B를 뭐라 부르냐면 조화중항이라 부릅니다. 조화중항. 그래서 요것도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적 있을 거예요. 얘가 뭐라고? 조화평균이라고 본 적 있을 거예요. 조화평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볼 거냐면, A, B로 내가 그냥 가버릴게. 자,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게 무슨 평균? 산술평균이자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A, B. 이것도 산술평균이자 등비, 아니, 산술평균이 아니라 미안. 기하평균이자 등비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A 더하기 C분의 2AC. 이거는 이제 조합평균이자 조합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산술평균을 A라고 많이 쓰고 기하평균을 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조합평균을 H라고 쓰는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산술평균이 제일 크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순서는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떤 A, G, H가 관계가 있어. 잘 볼까? G를 제곱하면 A랑 H랑 곱한 거랑 같아요. 잘 봐봐. 이거 제곱하면 AB죠. 이 2개 곱하면은, 이거 갑자기 C가 적었니? 갑자기 C가 적었니?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게 되면 이쪽 2개 곱한 거랑 같게 된다고.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자체도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이거 자체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등비수열이라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숙제는 뒤에 이제 노말하고 베이직에서 합과 관련된 걸 다 빼고 등차 등비 2개 풀어오시면 됩니다. 등차 등비 2개 합 빼고